연성대 작업치료과의 따뜻한 지식, 깊은 울림을 전하는 황선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성대 작업치료학과에서 아동 분야를 맡아서 하고 있는 황선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더자람이라고 하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발달에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초기 청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치료적인 도움들을 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발달센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발달에 지연이 있거나 또는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아이들이 물론 증상에 따라서 경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주요한 부분들은 자신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고 주어진 어떤 환경 안에서 잘 적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제 그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치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으니 발달센터와 병원에서의 작업치료 접근이 다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병원은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예요. 의료 서비스는 일종의 처치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기능상의 어려움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사회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 환경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걸 잘할 수 있는 것, 기대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능이라기보다는 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본다면 좀 더 학문적인, 또 다각적인 그런 접근이 필요한 곳이 지역사회 작업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작업치료의 과정에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의 의뢰를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의 경우에 보호자가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진짜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뢰 사유를 기반으로 하여서 관찰을 할 때 아이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안에서 수행을 해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수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그거에 맞게 근거 있게 분석해 내는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도 물론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이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점을 해결하면 장애가 없어지는 건가요? 장애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쩌면 아주 해결하기 어렵거나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해야 하는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 집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수행을 잘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무엇을 가지고 이 수행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무엇이 강점이에요. 알면 알수록 멋진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업치료사가 학교 중재에도 참여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학교 내에 작업치료사가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신 지금 교육청이라든지 이제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있는,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행동 중재와 관련된 분야로 한 분야로서 이제 작업치료사들을 원하고 있고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그것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관찰을 하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일반 아이들하고 또는 학우들하고 함께 잘 어울리면서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거에 맞게 학생에게 직접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컨설팅이나 코칭 같은 걸 통해서 중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임상 현장을 지키고 있으신데 기억에 남는 클라이언트가 있으신가요? 아주
중력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높은 곳이 너무너무 무서운 아이가 있었어요. 이 무서운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배우기 위한 사회성분에 들어왔고 이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많은 도전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놀이동산에 가서 바이킹을 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싶어서. 너무 무섭지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저랑 같이 탔었거든요. 그러고 내려서 같이 붙잡고 울었어요. 지금도 조금 눈물이 나네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그렇다고 높이 있는 것이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도전을 우리를 믿고 같이 했다는 것, 이런 게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은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려운 지적장애 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친구도 한 번도 없었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그러던 아이였었고 누구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도 않아서 말을 못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친구들과 지내면서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했거든요. 같이 뭐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간다던가 캠핑도 한번 간다던가 이러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고요. 졸업 후에는 직업도 구했고 지금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네요. 작업치료사의 미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전하고는 굉장히 서비스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좀 수직적인 그런 서비스의 제공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또는 뭐 어디에서 이 아이한테 무슨 서비스가 필요해요 라고 해서 진행했던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재활 서비스 포함해서.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개인 맞춤형의 어떤 서비스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나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환경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니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작업치료사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작업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고 필요로 하고 이 사람이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어떤 개인적인 상황들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하고 고려해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을 하잖아요. 개인 맞춤형 서비스에는 작업치료가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성인, 노인, 아동, 지역사회, 병원 다 포함해서도 작업치료사는 이걸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갈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특히 AI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면 될수록 작업치료사는 더 많이 필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의 저희 이제 센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조금 더 이전까지 아동발달센터나 이런 모습들은 아이 자체의 기능을 높이는 개별 치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이 센터들이 하는 역할은 이 아이와 관련된 주변의 환경, 그러니까 즉 뭐 어떤 부모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치료 서비스를 아이랑 1대1로 아이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여서 이 치료실 안에서의 서비스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 다음에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서비스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식으로 변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작업치료사는 어떤 치료사인가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그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배제하지 않고 공평하게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가 평가하고 분석할 대상자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그걸 도와주는, 디자인해주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 그러려면 존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태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시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치료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 분야가 엄청 많은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 작업치료사가 그렇잖아요.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작은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볼 수 있고 그걸 디자인하는 아주 많은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쌓아가면 그 연령에, 그 연차에, 그 상황에 맞는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